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집값 하락과 미분양 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전반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집은 팔리지 않는데도 착공 면적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자체의 사회 간접자본, SOC 등 재정 지출은 되레 줄고 있어 이래저래 걱정이 큽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를 반영하듯 미분양 주택 물량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호남권의 미분양 주택은 7,923호로 지난해 4분기 말 7,289호보다 634호, 8.7% 증가했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미분양 주택 물량이 같은 기간에 596호에서 860호로 44% 이상 급증했습니다. 서울 4.1%, 부산 12.5%, 대구 마이너스 1.2% 등 전국 평균 2% 인상된 데 비하면 22배 높은 것입니다. 지난달 주택 매매 가격도 지난해 4, 4분기에 비해서 0.06% 떨어져서 전반적인 하락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건축 착공 면적은 되레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호남권 건축 착공 면적은 225만 제곱미터로 지난 2022년 말에 비해서 199% 증가했고 특히 광주의 경우에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착공 면적이 140만 제곱미터로 같은 기간 13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앙공원을 포함해서 9개 도시공원 그리고 10개 사업지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관련해서 아파트 개발이 들어가는 게 현재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기조에 변함이 없다면 광주의 주택시장이 장기적으로 불황의 그늘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반증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여파로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도 줄고 있습니다. 호남권 지자체의 사회간접자본 예산 집행액은 올 들어 2월까지 한 달 평균 3,927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3.3% 감소했고 공공부문 건설 수주액도 지난 1월 3,177억 원에 그쳐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4.7% 줄었습니다. 지역 경제의 3할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 경기가 여전히 침체 일로를 겪으면서 이래저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총선에 나서는 우리 지역 18개 선거구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분석해드리는 광주 MBC 총선 기획보도, 공약과 정책으로 짓는 한판 승부, 공정한 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옛 전남도청과 무등산이 있어 호남 정치의 상징으로 불리는 광주 동구 남구 을로 가보겠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동구와 남구 6개 행정동으로 구성된 동구남구 을 지역구의 선거인 수는 13만 2천여 명 정도입니다. 광주의 대표 문화예술관광 거점이면서도 취약한 신산업 기반, 빨라지는 원도심 공동화 탓에 도심 활력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곳입니다. 이번 총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민의힘 박은식, 개혁신당 장도국, 진보당 김미화, 무소속 김성환 후보 모두 사람이 모여드는 미래 먹거리 발굴을 지역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안도걸 후보는 미래 첨단 산업 예산을 대거 확보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고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관광으로는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 분야에서 제가 기업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프로젝트 만들어서 큰 예산 가지고 오겠습니다. 박은식 후보는 무등산 일대의 케이블카와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유치하겠다고 말합니다. 당의 최고 의결 기구인 비상대책위의 비대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당 지도부에 우리 광주의 애로사항들 그리고 문제사항들, 공약사항들을 바로바로 장도국 후보는 전국의 공연예술가들이 동구로 모여들게 하겠다고 했고 ACC와 연계한 국제 아트스쿨 설치 그리고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국립도서관 분원을 유치하고
5월 정신을 주제로 한 아시아 평화미술관을 설립하고 김미화 후보는 지역의 획기적인 공공의료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꿈의 표적 암치료인 중입자 가속기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호남권 중심인 광주 동구에 유치하고자 합니다. 최상의 치료를 이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후보는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온라인화, 디지털화를 우리 지역에 적극 도입을 해서 우리 지역이 대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에 주안점을. 동남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무등산권 개발이 추가로 필요한지 모든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진보당 김미화 후보는 국립공원의 직접 개발은 안 될 말이라며 필요한 관광 인프라는 문화전당 일대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박은식, 민주당 안도걸 후보는 충장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무등산 정상부를 잇는 케이블카를 설치해 구도심과 무등산권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개혁신당 장도국, 무소속 김성환 후보는 케이블카는 반대하지만 관광 인프라는 필요하다며 생태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기버스, 열기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때 광주 최대 번화가로 호남 정치 1번지로도 불렸던 광주 동구남구을 광주 중심 도시라는 명성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어느 후보의 해법이 유권자들을 사로잡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곳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입니다.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 공천 과정이 본 선거만큼 치열했던 곳 가운데 하나인데요. 3선에 도전했던 현역 국회의원을 이기고 민주당 공천을 받은 문금주 후보와 국민의힘 김형주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박종우 기자입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후보와 국민의힘 김형주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의원을 이기고 선거전에 뛰어든 문금주 후보는 전라남도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근무해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에 대한 견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민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을 해주시고 제가 압도적인 지지로 또 우리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금주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입법화와 농어업인 직업병 제도 도입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문제를 해소하는 것, 그리고 우리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 그럼으로써 지속 가능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김형주 후보는 문화기획자로 광주 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며 문화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호남에도 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인농 현상과 또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굉장히 활력이 떨어지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새로운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좀 펼치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김형주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농어촌 문화관광특구를 조성해 4개 시군의 생산과 가공, 체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6차 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형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농어촌 문화관광특구 조성과 스마트 농어촌 개발 및 이 지역산업 기반 구축을 큰 플랜으로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6명의 예비 후보가 맞붙으면서 본선보다 치열한 선거전을 보였던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지난 20대 총선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제외하면 다른 정당 후보의 지지율 5% 이상을 보여주지 않았던 만큼 이번 양자 대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서구 갑의 옥중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아들이 광주를 찾아 아버지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송 대표의 아들 송주환 씨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유세 한번 하게 해달라고 보석을 신청한 송영길 대표의 간곡한 요청에도 법원은 묵묵부답이라며 광주시민 연대의 힘을 빌려 다시 한번 애절하게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송 씨는 아버지는 보석이 되더라도 재판 절차의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재판장의 소송 지휘에 따르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2대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고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고민할 시간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은 이 기간 후보별 공약과 자질을 검증해야 하는데요. 일부 후보자들이 주요 시험대인 선거 토론회에 불참하면서 정책 선거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선 당 경선이 본선처럼 치열합니다. 그러나 지난 민주당 경선에서 여수 갑과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등 2곳은 선거 토론회가 무산됐습니다. 본선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후보자들이 불참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제 본경선 가게 되면 시민들에게 정책을 알리는 기회가 많이 있을 텐데 본선거 가면 그때 하는 게 맞지. 내부 경선 과정 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민들의 피로감만 가중시키고. 경선이 끝나고 본선이 시작됐지만 후보자들의 토론회 패싱은 여전합니다. 선관위 주관 법정 토론회가 아니더라도 방송사 주관 토론회에 불참하는 후보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한 후보는 지역 선거운동에 집중하느라, 또 다른 후보는 당 경선과 본선을 준비하느라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후보마다 합당한 토론회 불참 이유가 있겠지만 일부 후보가 토론회에 불참하면 토론회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얼굴을 알리고 싶은 군소정당 후보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말로 지역민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고 보여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무산돼서 분노스럽죠. 호남처럼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은 지역일수록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하고 후보자들이 스스로 유권자들에게 정책과 공약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을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획인데 그런 기회 자체를 유권자들로부터 박탈시키는 것은 정책과 공약으로 뽑아달라며 한 표를 호소하는 후보자들. 그러나 정작 유권자들의 올바른 검증을 위한 자리는 후보들의 외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오는 9월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올해 어떤 작가들이 어떤 작품들을 선보일지 설명하는 자리가 열렸는데요. 분자부터 우주까지 광대한 공간이 다뤄질 걸로 보여 생태와 환경 등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고 작은 식물들이 인공적인 사물과 뒤엉켜 질서 없이 자리 잡았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재앙적 관계임을 표현한 겁니다. 작은 생태계를 전자회로로 나타낸 작품에서는 전자 흐름의 소리와 미약한 빛 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Super tiny microscopic details that are displayed in vast environments. 이번 광주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주요 작가들의 작품인데 생태와 환경을 공감각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올해 전시 주제는 판소리 모두의 울림. 소리라는 울림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내며 판소리의 정신을 재현한다는 겁니다. It's very specific to this region. It's linked with territory. It was historically linked to shamanism, which makes this operatic form a very complex and very interesting. 도시와 자연, 산업화 등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뿐 아니라 분자 등 미시적 세계부터 우주와 같은 거시적 세계까지 다룹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동식물 멸종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공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신작, 새로운 작품들을 광주 비엔날레에서 소개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지금 기후 문제든 생태 문제든 이 현존하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미술 작품으로 승화되는. 올해는 한국 청년 작가 약 10명을 포함해 30개국의 작가 73명이 참여합니다. 제15회 광주 비엔날레는 오는 9월 7일 시작해 12월 1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중앙공원 일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해 선분양으로 전환하면 공공기여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하면 사업자가 보게 될 이익을 분양가 인하, 공공기여 확대로 환수할 방침이라며 사업자의 이익을 최소화해 공공기여금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빛고울 중앙공원 개발 측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자 측은 공공기여금 1,000억 원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이 정부의 요청으로 잇따라 상급 종합병원에 파견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일 전남에 근무하는 공보의 23명을 파견한 데 이어 어제 2차로 22명을 수도권과 광주 등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남에 근무하는 공보의 267명 가운데 17%에 이르는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은 공보의들이 순회 진료에 나서는 등 농어촌 지역 진료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모 지구대 소속 최모 경위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내고 자신의 집까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